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잠시 후 8시부터 여야 주요 대선 후보 4명이 참여하는 첫 TV 토론이 생중계됩니다. 극심한 네거티브로 흐르고 있는 대선판을 뒤집을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제한 시간 내에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유권자에게는 각 후보의 대처 능력과 역량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특히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의 공방이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4인의 후보가 어떤 정책 또 공약으로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은 뉴스캐스터 오서연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 2만 270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총 88만 4,31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오는 7일부터 학원과 백화점 등 3종 시설의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내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동네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호흡기 클리닉을 비롯한 전국 343개 동네 병의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치료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감염이 의심될 경우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감염 의심자는 선별진료소나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뒤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위원회는 선수단 등 올림픽 관계자들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자 개회식을 비롯한 성화 봉송 등의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했는데요. 한편 어제 열린 성화 봉송에는 로봇과 자율주행차, 수소 연료 등 친환경 첨단 기술들이 총동원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오서연이었습니다. 제설제 쌓아두라고 지은 창고는 텅 비었고 일부는 직원들 주차장으로 변질됐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지 않은 뉴스의 뒷이야기들을 살펴드리는 뉴스 시간인데요. 원석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원도가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제설제를 다량으로 이제 구매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이 제설제 구매 관리 엉망이었다고요? 네, 이번 취재 기간에 도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제설제 보관 창고를 돌아봤는데요. 예. 현장에 가보니까 제설제 대부분은 이 멀쩡한 창고를 놔두고 공터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제설제는 원래 실내 보관이 원칙이라서요. 눈비를 맞고 습기를 머금으면 보름만 해도 이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제설제 살포를 보통 차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설제가 굳어버리면 쓰지도 못하고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때문에 1,000톤 넘게 쌓아둔 이 제설제 중 일부만 이번 겨울에 쓰고 나머지는 굳어서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해마다 강원도에서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가량의 제설제를 사는데 예.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데도 정작 자치단체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시민 예산이 들어간 제설제, 별도의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비 오면 녹잖아요. 그래서 창고가 있는데 창고를 활용 안 하고 그럼 제설제를 바깥에다 놨어요. 그럼 안에 있는 창고는 뭘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예. 제가 그 현장 갔을 때요. 예. 춘천 도로사업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눈이 푹푹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이 제설제 1톤짜리 포대 위로 막 눈이 막 쌓이고 이 바닥은 눈이 녹아서 막 젖어 들고 있는데 저런, 예. 바로 옆에 있는 창고에는 이 직원들 차량 한 넉 대가 주차가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제설제 쌓으더라고 진짜 만들어 놓은 창고가 예. 실내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 게 값싼 제품을 지자체에서 납품을 받고도 값싼 제품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취재가 시작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이 사실에 대해서 뭐 변명을 해대곤 했다고 하는데 평소에도 관리를 잘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난해 이제 춘천과 속초에서 친환경 제설제를 대량으로 사들였는데요. 네. 계약 내역을 들여다보니까 유독 한 업체와 거래가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업체가 현재 자사 제품보다 더 싼 타사 제품을 다량 납품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자치단체에 왜 사지도 않은 제설제가 납품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춘천시는요, 이 제설제 업체가 이 납품 당시에 포장재가 부족해서 예. 바로 인근에 있는 공장에서 포장재를 빌려 써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춘천시는 알겠다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이 속초시의 답변이 더 황당한데요. 속초시는요, 저희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런 사실도 몰랐고요. 예. 제가 확인을 하고 난 뒤에야 다른 제품이 납품이 됐냐 이렇게 저한테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예전에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던 그 포대가리 이런 게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기는 한데 자치단체하고 어쨌든 업체 측에서는 겉에 뭐 비닐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안에 내용물 자체는 제대로 된 제설제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땐 되게 궁색한 변명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건지 이 자치단체에 물으니까요. 네. 돌아온 답이 또 황당했습니다. 춘천시는 해당 업체한테 이제 그 납품 기록을 받기로 했고요. 네.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한테 이 제설제 내용물이 같은지 성분 검사를 그 업체한테 맡기겠다고 한 겁니다. 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인데요. 예. 과연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가 제대로 된 납품 기록을 제출하고 또 제대로 된 성분 검사를 할지 과연 의문입니다. 예.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약서도 안 쓴 상태에서 이런 비싼 제설제를 다량으로 또 이렇게 구입해 놓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업체가 한 개의 업체인 걸로 보이는데 이런 거 할 때 보통 지자체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뭐 경쟁 입찰, 공개 입찰 이런 거 하지 않나요? 네, 취재 과정에서 이 속초시는 계약서도 쓰지 않고 수억 원대의 제설제를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러한 제설제 납품 과정에 얽혀 있는 업체가 예. 단 한 곳이라는 것도 석연치가 않은데요. 도내시군 일부에선 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통해서 이 업체에 제설제 계약을 몰아주고 있었습니다. 왜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했는지 해당 자치단체 확인을 하니까 이 강원도에 공장이 있어서 또 전임자가 계약을 해온 업체여서 그랬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시민들이 낸 수십억 원의 예산으로 만든 제설제입니다.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이런 졸속 행정 견제하라고 있는 게 감사위원회와 지방의회입니다. 예. 이번 보도가 나간 뒤에 강원도 감사위와 일부 시의회에서는 예. 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조달 과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선 조달청이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조달청은 자치단체가 신고를 해야만 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예. 자치단체는 이 필수가 아닌 조달청 신고를 미루고 있어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자, 제설제 관리나 구매 허점이 없는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뉴스 원석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와 시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읽어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제 내일 개막을 하게 됩니다. 동계 스포츠 스타들이 총출동해서 메달 사냥에 나서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국내 스포츠 대기자입니다. 최동철 기자 모시고 미리 보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뵀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참 세월이 빠르네요. 그러네요.
여전하십니다. 머리는 여전히 업 스타일을 고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코로나19 때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심도가 좀 적은 데다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인권 문제도 나왔고 네. 외교적 보이콧 이런 게 겹치면서 4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만 못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때는 92개국에 이제 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예. 91개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베이징이 올림픽이 1896년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은 1924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올림픽 126년 사상 한 도시에서 동계와 하계가 열리는 것이 이 베이징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대단히 크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코로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권 문제 때문에 미국, 영국, 뭐 호주, 일랜드가 외교적 정말 보이콧 놓지 않았습니까? 예. 정부 고위 대표가 안 가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입장권도 발매가 안 되고요. 예. 다만 그 경기가 이제 세 군데에서 열립니다. 베이징하고 이제 엔칭하고 장자커우 세 군데 지역에 초청되는 사람만 입장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금 어제부터 그 성화 봉송이 시작되는습니다만은 그 2008년 그러니까 14년 전 여름철 올림픽 대회 때는 3개월 동안 성화 봉송했는데 이번엔 4월 동안밖에 하지 못했어요. 줄였네요. 예. 그러니까 뭐 중국이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정치, 경제적 큰 도약으로 생각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분위기가 뜨질 않고 있죠. 예. 분위기는 안 뜨고 있지만 오늘 대 기자님을 모신 이유는 이거 네. 재밌게 보고 싶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스포츠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요.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첫 질문이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네. 그리고 세기의 대결, 역사적인 대결 어떤 포인트를 갖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면 재미있을까요? 이번에도 우리가 지난 4년 전 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월 9일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그 내일부터 그러니까 2월 4일에 이제 시작됩니다만은 세계적인 스타가 많이 나옵니다. 예. 우리 이제 이상호 선수, 배추보이. 네. 지금 이번 월드컵 그 스노우 대회 7번 나와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지금 평행 대회전 스노우보드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이제 하이온 출신이잖아요. 예. 배추보이. 이상호 선수 만약에 메달을 못 따면 이건 이변이 일어나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본 이상호 선수를 기대를 할 만하고 그다음에 튕김 여자 컬링 강릉시청. 뭐 예. 2018년에 정말 뭐 컬링이라는 건 종목을 국민들이 새롭게 보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 은메달 예. 10개국에 출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김보름 선수가 매스 스타트. 매스 스타트는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에 처음으로 채택된 그 400m 트랙을 16바퀴 도는 거예요. 6,400m.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김보름 선수가 강원도청 소속입니다만 은메달 따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는 메달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점에서 그다음 황대헌 선수, 황대헌 선수가 그 쇼트트랙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1948년 그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 올림픽부터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까지 18번 출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금메달을 31개를 땄는데 은메달 25개, 동메달 14개 이렇게 했는데 31개 금메달 가운데 쇼트트랙에 24개를 따냈어요. 예. 그런 점에서 황대헌 선수가 모레 그 혼성 경기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가 출전하거든요. 만약에 모레 쇼트트랙 이번 대회 처음으로 그 종목으로 채택된 혼성 경기 메달을 따면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성적이 나올 겁니다. 예. 예. 내일 모레가 굉장히 또 중요한 또 그렇습니다. 날이 되겠네요. 네. 그렇군요. 우리 선수들 얘기해봤는데 강원도 선수들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네. 피겨 관련된 종목에서도 아주 걸출한 스타 나온다면서요, 이번에. 뭐 피겨하면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김연아 때 선수. 김연아 선수. 예. 김연아 선수가 그때 228.56점으로 피겨 여자 싱글스상 최고였잖아요. 예. 그때 경제효과가 5조 원이었었어요. 그 어마어마했네요. 한국경제개발원에 발표를 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상 받아서 경제효과 2조 원이랬잖아요. 네. 작년에 그 BTS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1위가 됐을 때 예. 경제효과 1조 7천억 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런 점에서 피겨가 참 관심을 모일 겁니다. 예. 이번에는 그 일본의 한유 선수가 과연 3회 연속 금메달을 따낼 것이냐. 올해 차준환 선수도 출전하고 이시영 선수도 남자에서 출전합니다만은 네. 메달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여자에는
그 러시아의 발리에바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283.48로 그러니까 228.56점이 김연아 선수가 세웠던 건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이런 스타. 물론 스노보드의 이제 이상호 선수, 배추보이 이것도 우리가 기대해볼 만하지만 예. 정말 시청자분들께서는 정말 기대되는 예. 세계 기록을 깨질 것이냐. 우리 차준환 선수 그러니까 브라이언 오쇼 선수가 코치가 그 김연아 선수의 코치였지 않았습니까? 예. 차준환 선수도 그렇고 한효도 코치입니다만은 야 브라이언 오쇼가 이번에 등록을 차준환 선수한테 점 찍어서 딱 했고. 예, 해놨어요. 좋은 성적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4대6 대회에서 물론 일본하고 미국이 출전하지 않았지만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예. 야, 이런 점에서 그러나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과연 그 비교해서 네.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심이죠. 네. 중국에서 이번 대회 힘을 주긴 줬나 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긴 하지만은 선수 영입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기술력도 좀 많이 좀 이렇게 모방을 한다 그러고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렇습니다. 그 중국이 세계 인구가 약 79억이죠. 중국이 한 15억이 됩니다만 네.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 때 그 우리가 이제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92개 가운데 우리가 7위 차지 않았잖아요. 근데 중국이 금메달 1개, 네.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로 16위에 그쳤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지난 2014년 푸틴 대통령이 네. 러시아 소치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거두기라고 그 이 빅토르완 안현 선수를 갖다 귀화시켰듯이 임효준 선수를 갖다 귀화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때 감독했던 김성태 감독도 좀 중국의 예. 감독으로 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2018년 그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 따는 임효준 선수. 임효준 선수는 생각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2019년에 그 훈련하다가 우리 강원도청 소속의 황대헌 선수의 그 이 바지를 내리는 바람에 약간, 예. 수행으로 해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1년 징계를 받았는데 중국으로 귀화를 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3년이 지나야 출전하기 때문에 출전도 못하고. 자, 이런 점에서 제가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김선태 감독 또 안윤수, 빅토르완 예. 안윤수, 임효준 그다음에 그 쇼트트랙은 말이죠. 111.12m에서 하는 건데 그 곡선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스케이트 날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비 정비하는 사람도 그렇군요. 중국에서 스카우트해 갔어요. 아까 4년 전에 우리 평창에서 설상 종목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딴 그 배추보이. 배추보이 예, 이상호 이상호 선수. 선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기대주들이 많아. 윤성빈 선수 아이언맨. 네. 이 기자회견 할 때는 이번에는 조금 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글쎄요, 윤성빈 선수가 월드컵에 이제서 10위 안에 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기대하지 말아라. 모든 책임은 안테 있다 이런 얘기가 너무 무거웠을까요? 좀?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외에 또 좋은 스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 이 썰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켈레톤 그러니까는 머리를 앞으로 해서 그러니까 엎드려서 내려오는 것이 이제 스켈레톤이고 다리가 누워서 하는 것이 루지. 봅슬레이는 그 애들 기구에 장난감 타는, 차같이 예. 내려오는 거. 우리가 봅슬레이 4인승에서 원윤정 선수가 은메달 따냈잖아요. 예. 이런 점에서 의외의 선수가 메달을 딸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 강원도가 이번에 우리가 124명의 선수단이 출전시키고 선수는 63명인데 강원도 선수, 연고된 선수가 29명이 있습니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2000m 쇼트트랙 혼성 경기에서 황대현 선수, 최민준 선수가 출전하는데 거기서 메달이 나오면은 20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쇼트트랙이 그 9개 금메달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109개 금메달이 있습니다. 그 네. 빙상 이 동계 올림픽이라는 것은 눈과 얼음의 축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OC 회원국이 206개 나라가 있지만은 네. 그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는 91개국. 지난 그렇군요. 평창 동계올림픽 92개국인데 이번에 북한이 지난 도쿄올림픽에 그 코로나 때문에 안 간다고 해가지고 IOC로 징계를 받아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91개국이 된 겁니다. 예. 네.
뭐 팀킴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됐었던 그리고 6번째 올림픽 출전하는 이채원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대표단의 목표를 어느 정도로 보면 좀 좋을까요? 지금 124명의 선수단의 선수가 63명, 강원도가 29명입니다만은 대한체육회가 엄살을 좀 피는 것 같아요. 금메달 한 개는 이제 2개로 우리가 지난 4년 전에는 7위였는데 그때 5개를 따냈잖아요. 쇼트트랙에 3개하고 윤성빈 선수하고 이승훈 선수가 메스타드 6,400m 금메달 따냈단 말이죠. 15위를 목표로 하는데 AP통신은 오히려 한국이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로 13위 이상의 성적을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AP통신을 믿고 싶습니다. 아, 좀 더 긍정적으로. 저는 너무 긍정적입니다. 낮춰 잡지 말자. 저는요. 저는 뭐 50년 동안 그 체육 기자를 합니다만은 외국에 나가면 외국 기자들을 해요. 야, 코리아 엑셀런트 카운트리라고 그래요. 니들이 남북 분단만 내고 합치기만 하면 대단한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1988년 160개국에서 4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또 2000 한일 월드컵.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나라죠. 그렇죠. 긍지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저력 있는 만큼 또 그럼요. 역시 내일 모레 예. 첫 스타트를 잘 끊어가지고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되겠죠. 저녁에 있을 그 쇼트트랙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혼성 경기. 그러니까 그 쇼트트랙은 111.12m입니다. 그 스피드스케이트는 500m입니다만 18바퀴를 도는 2000m에서 금메달이 나온다면은 생각보다는 많은 메달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달아서 관심도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기대도 드는데 잠깐 듣기만 하셨지만 역시 그 대한민국 올림픽의 역사가 좀 쭉 그려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좋고요. 워낙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앞에 편말이 OX 편말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름하여 스포츠 역사를 꿰뚫는 최스트라다무스. 이렇게 한번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최동철 기자님이 예측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질문을 3가지 드릴 텐데요. 3가지요? 빨리 드리면 OX로 답을 해주시고 관련된 이제 그 해설이라든가 이야기들은 문제를 다 풀고 난 후에 그렇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판을 잡아주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1위 국가. 나 최동철은 이미 알고 있다. 저는 알고 있죠. 들어주세요. 알고 있죠. O를 들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종합순위 10위 이내 진입 가능하다. 들어주세요. 그렇죠. O를 들어주셨고요. 한 2주, 3주 있다가 저희가 중간에 한 번 더 모실 텐데 지금 예상을 제대로 해놓으셨... 글쎄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데 안 넣네. 제대로 된 진단이고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동계 스포츠 스타 강원 선수들 중에서도 탄생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나오죠. O라고 들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1위 국가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14개 금메달이 1위였습니다. 그다음에 캐나다, 독일, 그다음에 캐나다. 우리가 이제 7을 차지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아마 노르웨이가 이번에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24회거든요. 23번의 금메달 118개를 따낸 게 노르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노르웨이가 종합 우승을 거둘 겁니다. 그렇군요. 확신에 차 있으셔가지고 제가 뭐 추가적으로 드릴 질문이 없습니다. 그냥 1위 하니까 노르웨이를 딱 말씀해 주셔서 대한민국 종합순위 10위 이내 진입 가능하다. 당당히 O를 들어주셨어요. 뭐 15위로 대한체육회가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AP통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있을 쇼트트랙 혼성 경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만 금메달 따내면요 생각하지 못했던 데서 메달이 나옵니다. 내일 모레만 잘 첫 단추를 끼면 이제 첫 단추가 술술.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동계 스포츠 스타 강원 선수들 저도 저도 내심 O를 들고 싶었는데 동계 스포츠 스타 강원 선수들 중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이상호 선수 이제 컬링이 있죠. 그다음에 황대현 선수 쇼트트랙 있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김보름 선수 메스타드도 있고요, 박지우 선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2024년에 강원도에서 세계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는 거. 강원도는 어떻게 보면 동계 스포츠의 요람이입니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경색 관계 있기는 하지만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평화 무드가 조성이 돼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었어요? 좋아졌죠. 그때 그 남북이 여자 아이스하키가 구성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솔직히 우리 대표팀이 몇 위를 할까?
사실은 또 메달을 몇 개 딸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였는데 전망을 좀 해주셨긴 하지만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까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63명의 선수, 124명의 이제 선수단 가운데서 63명으로 대한 축제가 금메달 한두 개로 뭐 15위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외국 기자들이 저를 만나서 한국이 아주 특별한 탁월한 국가다. 너희들이 남북한만 하나가 된다면 대단한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국가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내일 개막해가지고 20일에 이제 그 17 동안 뭐 올림픽은 꼭 17 동안 열리게 IOC 헌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민족이라는 거 아마 내일부터 보시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한국인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느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종합 순위를 몇 위 할까, 메달 몇 개 딸까 이거 뭐 상당히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선수단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마치고 그러면 그게 중요하죠. 무사히 또 우리 품 안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전 세계인들이 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때 스포츠가 가진 어떤 화합 또 희망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좀 힘을 북돋워줄 수 있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아울러서 해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대기자 최동철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2월 3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